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맞추는 1인 1표제가 3일 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2달 전 중앙위 투표 때보다 반대표가 1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합당 추진에 대한 반발 여론이 1인 1표제 투표의 반대 표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1인 1표제가 통과됐음에도 합당 문제를 매듭짓는 데 상당한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정청래 대표가 2일 이현주 황명선 최고위원에 이어 3일 강득구 최고위원과 만나 합당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합당 추진을 중단하라는 이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 최고위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합당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당내 반대에도 시도당 당원 토론회, 선수별 의원 모임을 추진해 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당장 5일 오후 국회 간담회를 열고 초선 의원들과 합당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합당에 대한 찬반 양측의 의견 대립으로 논의가 길어진다면 결국 정 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마지막 카드로 꺼내들어 정면 돌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입니다. 한 차례 부결 끝에 1인 1표제가 어제 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찬성 60.58%, 반대 38.42%, 사실상 6대 4로 표가 나눠졌다는 점에서 정청래 대표는 상처뿐인 승리를 안게 됐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정 대표에 대한 제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차례인 합당 여부. 벌써부터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정 대표 뜻대로 갈 수 있을까요?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당 출입 기자인 박주영 뉴스토마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박 기자, 네. 어제 투표 결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죠. 네, 어제 민주당 중앙위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투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재적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참여해서 312명의 찬성으로 1인 1표제 통과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의결 상황을 보면 의결 조건인 재적 과반 296명보다 16명이 더 찬성함으로써 이게 가결이 된 것인데요. 네네. 지난해 12월 5일 투표 때는 재적 과반 299명에 28명이 부족해서 이제 부결이 됐는데 네네. 이번엔 그것보다 16명이 좀 더 나오면서 가결이 된 겁니다. 이게 찬성률을 보면 그 찬성률이 60.58%로 지난번 74.8%는 14%포인트가 이상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또 표수로 따지면 지난해 11월 5일 첫 표결에서는 102명이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 203명이 반대하면서 2배 가까이 반대표가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조국 혁신과의 합당 제안에 대한 이 반발 심리가 반대 표심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또 특히 이현주 최고위원실에서는 이번에 투표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당 사무처가 찬성률을 60.58%로 공지했는데 사실 재적의원 대비 찬반으로 표기하는 게 맞다면서 그렇게 하면 52.88%가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1인 표제가 60%란 찬성이 아니라 50%를 간 넘은 그런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이런 공지를 낸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의원님, 물론 이제 영남에 대한 보완 장치는 좀 필요하겠지만 1인 1표제는 뭐 거슬 수 없는 사실상의 대세였단 말이죠. 반대 안 하셨죠? 이번에 전략 지역 가중치를 넣는 것을 당원 개정안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영남 지역이라든지 원래 저희가 저희 당이 좀 어려운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일종의 장치를 이번 당원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대표가 늘어난 게 이 1인 1표제라든지 당원 개정안에 대한 반대로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특히 영남, PK, 특히 TK에서 고생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호남의 대표성만 강화되면 민주당이 지역당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전국정당, 대중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 보완장치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해왔고 그 부분이 일정 반영됐는데 그리고 1인 1표제에 대해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큰 이견은 없었단 말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찬성 반대를 따지고 보면 사실상 6대 4, 이 양분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1인 1표제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전국 정당을 위해서 대의원제를 도입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또 당원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권리당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어떤 표의 가치도 더 이제 차이가 심해져 지금 현재 왔던 당원 수가 거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되죠? 지금은 거의 뭐 당비 납부하시는 분만 해도 많을 때는 160만까지도 올라가고 네, 지금 네. 약간 조금 내려온 것 같기는 하던데 100만은 이제 너무 당연히 넘고 있는 네네. 뭐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1인 1표제로 가야 한다. 저희가 당원 주권과 훨씬 더 많은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열어야 된다는 대의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얘기를 아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왜 중앙에서 40%가 반대를 했냐는 거죠. 이번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일방적인 당무 운영에 대한 반발을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거죠. 네. 뭐 투표를 안 하신 분들도 반대표를 한 분들도 당무 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당원 주권이라고 하는 건 결국 당의 민주성에 관련된 얘기고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정당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당의 민주주의가 오히려 퇴색되는 거 아닌가? 당의 민주성이 오히려 축소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당원 주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허울뿐인 것 아닌가? 지금 이런 식의 당무 운영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명확한 의사 표현을 저는 이번 투표로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표 취임 때부터 당원 주권을 강하게 얘기를 했고 1인 네. 1표제의 필요성도 강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합당 제안 과정에서는 지도부 내 최고위원들에게도 불과 20분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할 정도로 독단적이었다는 비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말한 당원 주권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하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당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뭐 당원들이 직접적인 권한이 늘어난다고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저희가 실제로 더 많이 수기하고 토론하고 의사가 모아지는 그 과정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 때, 우리 민주당이 훨씬 더 민주적인 과정으로 당원 주권뿐만 아니라 모두가 진짜 동지로서 이 같이 해 나가는구나라는 것들이 이 받아들이고 발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말뿐인 당원 주권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런 이 비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1인 1표제는 그간 이견이 크지 않았는데 어쨌든 진통 끝에 통과가 됐단 네. 말이죠. 지금 다음 차례가 문제지 않습니까? 네. 합당, 전당원 투표까지 가겠다, 당원들의 의사를 묻겠다 이것이 정청래 대표가 밝히는 확고한 의지인 거고 지금 대부분의 초선 의원들 비롯해서 이제 재선이시면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쯤에서 멈춰라, 철을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진통은 어떻게 연결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미 연결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초선 의원 모임에서도 이제 합당 논의 중단에 대한 의사를 표현을 했고, 뭐 저도 지금 사실 여기 오느라고 못 갔는데 지금 재선 의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네. 재선 의원 모임에서 딱 이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아마도 이 합당 논의 중단에 대한 의견들을 꽤 많이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 뭐 저도 뭐 다른 데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합당 논의를 통해서 이 당이 분열 사항이 더 심화되는 것은 정말로 부적절하다. 그만해야 된다. 합당론은 저는 여기서 이제 그만두고 나중에 뭐 지방선거 이후나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연히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합당론 중단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찬반으로 나누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굳이 나눈다면 지금 당내 의원들의 여론 분포는 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지도부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금 과정이 이게 맞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합당 논의가 너무나 정말로 거친 방식으로 가고 있고 네. 이게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축소되고 오히려 더 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시는 어떤 중도 확장이나 뭐 보수 합리적인 어떤 부분들까지 확장하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더 우리가 위축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 당내 특히 의원들의 분위기는 지금 합당 논의로 우리의 당력을 소모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이 확실한 국정과제의 성과들을 서포트하고 지원하는데 훨씬 이 노력들을 많이 하고 에너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지금 이 합당이라는 이 화두가 던져지면서 사실상 블랙홀이 됐어요. 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막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면전부터 각종 국정과제, 민생 과제를 하면서 좀 입법 속도도 좀 뒷받침하기를 당에 바라고 국회에 바라는데 오로지 지금 민주당은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이 얘기란 말이죠. 그렇죠. 이제는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부동산 정책에서 더 의지를 명확하게 하고 입법 정책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당내에서도 하고 이런 자리에서도 해야 되는 게 훨씬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 얻으려고 하면 잘못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중단하겠다라고 그냥 조금 면은 뭐 조금 상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오히려 리더십을 안 해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그냥 뭐 계속 가고 전당원 투표 가고 당내 갈등 더 심해지고 그러면 정말로 리더십을 해치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중단 자체가 더 큰 결단이고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지방선거 아무래도 출마를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지방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제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공표를 했어요. 네. 공표를 했는데 첫 번째 이제 대전 충남 통합 여부 이게 좀 미묘하게 나왔어요.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를 보면 이제 과반 이상이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충남이 좀 더 찬성이 많았고 대전 같은 경우는 반대가 좀 더 많았어요. 거의 절반가량의 반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후보 적합도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를 물었는데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는 지금 의원님도 계시지만 강원식 비서실장이 지금 1위에 올라서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면 대전과 충남에 따라서 지금 대장들이 다 각기 이제 자기 안방의 효과를 좀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양자 대결을 일단 강원식 실장을 먼저 저희가 붙여봤더니 격차가 상당히 커요. 네. 거의 더블 스코어로 다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강원식 실장은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 문제와 그리고 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지역 내려가도 합당 얘기만 합니까? 합당 얘기만 합니다. 아니 합당 얘기나 그 통합 얘기만 합니다. 네, 합당 얘기는 저희끼리 얘기고 예, 정치권의 이야기고 그 대전 충남 통합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가장 뭐 앞으로 수십 년간 다시 오기 어려울 만큼의 큰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이게 통합되는 건가? 통합되면 뭐가 좋은 건가? 통합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뭐 이런 이 통합에 대한 관심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 선거 과정이 통합 문제가 이제 통합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통합 문제가 조금 정리돼야 실제로 이제 후보들이나 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고요. 그 아까 이제 저희 아무래도 대전에서 조금 더 반대가 많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니면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이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일수록 혹시나 통합되면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을 오히려 소멸 지역이라든지 더 어려운 지역에 일부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라는 정서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꼭 대전뿐만 아니라 충남 안에서도 이 천안 안산 쪽 인구 밀집 지역의 시민들은 이런 얘기를 일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실질적으로 일종의 이제 이익 손해에 대한 판단들을 시민들께서 하셔서 그렇다기보다 민심이 약간 이번 걱정들을 여론조사- 하시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넓어지면 더 어려운 지역에 특히나 이게 뭐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걱정들을 갖고 계신데 그거는 저희가 법안 이 통과 과정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극복해야 되는 주제를 그런 어떤 우리 대전 지역이 조금 더 이 걱정하시는 민심들이 많다라는 걸로 또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 역시 지금 각자 도색만으로는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렵고 살아남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결국 힘을 합쳐야 되고 그것이 규모의 경제이듯이 이래서 이제 행정력, 정치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자, 그 통합 여부는 지금 일단 찬성이 높게 나왔죠. 네, 맞습니다. 통합 여부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수치만 한번 얘기해 보죠. 수치만 보면 찬성이 50.2%로 나왔고요. 반대는 40.0%로 나왔습니다. 절반 가까이 절반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과 대전 각각 또 얘기해 보시죠. 충남과 대전의 경우에는 충남 등의 경우에는 55% 정도가 찬성 입장을 밝혔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는 수준에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전의 반대가 절반 정도였나요? 대전의 반대가 50.9%로 절반을 간 넘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지방선거로 한번 가보죠. 일단 국민의힘은 뭐 현 이장우 대전시장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 이렇게 양강 구도가 형성된 것 같고 민주당은 일단 강훈식 실장이 출마를 하냐 안 하냐 이 네. 문제가 일단 정리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후보군들은 많습니다. 강훈식 실장을 비롯해서 양승조, 허태정, 박수현, 박범계, 장철민, 장종태 등 지금 후보군은 많아요. 이 중에서 일단 적합도는 강훈식 실장이 압도적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24.4% 나왔고 그리고 그 뒤가 이제 양승조, 허태정 순입니다. 지금 말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적합도 좀 많이 뒤지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판을 어떻게 한번 뒤집어 보겠다. 네. 갑자기 목이 느네요. 근데 제가 초선 선거할 때도 그랬거든요. 저희 같이 이제 젊은 도전자들은 처음에 이제 선거가 어떻게 보면 무르익기 전에 이 시작점이고요. 네네. 이 선배들 정말로 이제 정치 오래 하시고 이미 스스로의 능력을 이제 검증받고 증명하신 분들은 일단 그게 이제 지키시는 네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올라갈 일만 있고 네네. 이 어르신들은 떨어질 일만 있기 때문에 네. 원래 선거라는 게 네. 그래서 최종 골인 지점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훨씬 중요한 거고 또 그걸 하나하나 이겨와서 제가 지금 그래도 재선 의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아마 이런 어떤 이 도전자와 이 추격하는 젊은 정치인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새로 발견하신다면 또 유의미한 결과를 마지막에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에 오셔놓고 제가 계속해서 날카로운 질문만 드려서 아닙니다, 죄송한 아닙니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실수록 좋습니다. 일단 가상 대결 결과를 보면 강훈식 40.7, 김태흠 24 또는 강훈식 41.7, 이장우 21.7 거의 2배 스코어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올라서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서려고 하시면 이쪽 두 후보의 가상 대결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김태흠 26.9, 장철민 26.6 거의 동률이에요. 그리고 이장우 시장하고 붙었을 때는 장철민 26.9, 이장우 23.5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걸로 나왔단 말이죠. 약간 강훈식 실장의 그 가상 대결 결과는 괴리가 있어서 좀 더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승리 후보가 돼야지 그 동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니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보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은 후보들이 진짜로 어떻게 될지가 정리가 좀 되긴 돼야 됩니다. 이 강훈식 실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강훈식 실장이 나온다면 뭐 다른 뭐 박범계 의원님이든 박소연 의원님이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 이 다른 후보 지지층에 일종의 좀 공간들이 생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 인지도 조사에 가까워서 네. 지금 얼마나 누가 유명하냐에 가까운 상황이라서 일단 후보들이 정리되고 나면 실제로 이번 선거를 우리 시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슬슬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기존의 이 뭔가 정치인들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하시게 되는 그런 어떤 선택이 네. 될지 통합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테니까 네. 그래도 우리 이 당이나 대통령 님과 가까워서 좀 대통령실하고 함께 뭘 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선택하게 될지 이런 식으로 선거에 이제 의미들이 부여되기 시작하는 네, 거잖아요. 저는 근데 끊임없이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어떤 세대 교체와 미래지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하시는 거고 결국 이제 선거가 무르익는다는 거는 이 선거의 성격이 그리고 그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성격들이 명확해지는 거니까 아마 지켜보시면 이 충청 이 대전 충남 통합시의 선거가 가장 재미있는 선거가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만 하시죠. 그 두 단체장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갖고 있죠. 충남 김태형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전 이장우 이렇잖아요. 평가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는 충남이 대전보다는 약간 나으신 것 같기도 한데 뭐 대전에서는 워낙 이장우 시장에 대한 평가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
뭐 지역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의 뭐 윤석열처럼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본인 마음대로 하시는 이 일반적인 어떤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시정을 해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전에서는 워낙 평가가 좀 박한 상황이고, 다만 뭐 아까 뭐 이제 저희 후보들 중에는 뭐 이제 통합한다고 해도 거의 지는 후보가 없게 나온다는 게 지금 사실 이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 충청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뭐 꼭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거의 한 99%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지금 국정 운영을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잘한다고 할 수는 없죠. 당은 뭐 좀 어수선하니까요. 뭐 대통령이 거의 견인해 가고 계신 거고. 어서 재선 모임 가셔서 네. 그 정확한 소신 밝히시고 좀 잘 마무리 좀 지어서 이 블랙홀에서 좀 빠져나왔으면 하는 바람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지금까지 장철민 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주영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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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